일타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프로그램을 이끌어주시는 우리 일타 강사 강쌤 감은숙 선생님 모셨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쌤입니다. 오늘 월요일 스타트인데요. 네. 미증시의 상승에 영향을 받았던 우리 증시 오늘 예쁘게 양봉 하나 딱 나오면서 프로그램 분위기를 더 화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진짜 양봉을 아주 딱 예쁘게 위치 만들어놨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그런 모습을 만들어놨는데요. 정말 반가운 수급. 외국인들이 코스피까지 양매수를 해줬으면 좋았겠지만 코스닥의 매수세가 유입됐었고요. 그리고 기관들이 양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가운 수급과 함께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근데 사실은 매파적인 발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았지만 약간은 매파적인 발언이었었는데 미국 증시가 그 전에 일단 이런 내용들을 다 녹였었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의 흐름들도 이런 파월 의장이 절대적으로 결코 비둘기파적인 그런 어떤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감들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는 선반영이 다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슈에 항상 우리가 그래왔던 것처럼 이슈가 지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어서 오늘은 또 쓸어내렸던 그런 어떤 증시의 흐름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보다는 조선업종이라든지 그 아래에 있는 종목들과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의 수급이 또 유입됐던 흐름들, 기술주들이 조금 반등을 보였던 모습이었어서 그동안 테마주에 좀 치우쳤던 장세들이 조금은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흐름들과 함께 조금 아주 정상을 좀 찾아가는 범위가 아닌가 하는 그런 반가운 수급과 가슴 쓸어내리는 기분 좋은 양봉의 장세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교시 배움의 시간이죠. 이슈 탐구 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감쌤이 준비해 주셨던 이슈가 첫 번째 시간으로 중국 소비주 파트 1. 네. 에스테틱이었죠. 화장품이었는데 이번 주는 파트 2로 또 수익과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소비주 관련 이슈를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핵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중국 소비재주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 파트 2까지 다루게 된 이유가 지수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럼 지수 관련주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사실 9월 초 이제 9월에 있을 CPI 발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금리 인상이라는 또 9월 21일까지는 지수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오늘 봤듯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지수 상승을 예측하기보다는 저점에서 실적주들의 저점 매수들이 유입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서서 많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건 어찌 보면 테마주인 것 같으면서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섹터들인데 바로 이 중국 소비재주가 화장품에만 국한되지 않고 또 에스테틱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최근에 오염수, 후쿠시마 이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처음에는 우리 시장에서 오염수 관련주들, 뭐 수산물이라든지 육개라든지 닭고기 관련주들이 움직이다가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일본 불매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중국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항의하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중국 소비주로 봤던 종목들 중에서 일본 불매운동에 우리 종목에서 일본 불매운동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또 반사이익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뭐 밥통 관련주라든지 의류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이제 좀 시각을 돌리면서 워낙 바닥 구간이 어떤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좀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수급도 유입되고 있고 또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파트 2로 중국 소비재 중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섹터의 종목들도 좀 보자라는 의미로 어떤 섹터를 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불매운동에 관련된 요 핫이슈와 합쳐서 가장 핫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업종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국 유호커들이 우리나라의 단체 관광객으로 들어온다고 했고 네. 우리도 마찬가지 같이 반대로 관광객이 나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본은 막았습니다. 네. 중국에서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인해서 중국에서 일본에는 단체 관광객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뭐 일본에도 마찬가지 그런 대응을 하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또 일본이
관광객 관련주들의 흐름들이라든지 K뷰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반사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핵심 관련주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K뷰티라든지 K뷰티는 당연히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제가 공개 특강을 통해서 K뷰티 관련주들도 봤는데 영업이익률이 그동안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최근에 다시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은 어찌 보면 면세점 관련주들이겠죠. 호텔신라, 제가 소문에 듣기로는 우리 양 대표님이 호텔신라를 아주 적절한 시기에 수익을 내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오늘 팔고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그 호텔 신라를 아까 사실 네네. 가지고 오늘 저는 호텔신라를 좀 볼까 신라를 이제 했는데 감 대표님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좋게 보시는데 제가 중기적인 플레이를 잘 안 하다 보니까 한 3일 전 지난주에 사가지고요. 오늘 고점에서 매물 부담을 좀 갖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더 예. 올라온 것들이 있으니까 오늘 이 정도면 충분히 한 3일 동안 많이 먹었다. 그러고 나서 팔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나왔는데 그건 단기적인 관점이고 사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효하다고 보시면 돼요. 호텔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런 세 개의 종목이 세계 차트 위치가 다 똑같았어요. 맞아요. 예, 갭상승해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화장품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 면세점 관련주 그리고 이 화장품 K뷰티 관련주들이 거의 비슷하게 갭상승 이후에 이렇게 하락했던 흐름들이 오히려 오염수 수혜주로 인해서 불매운동 쪽으로 옮겨져 가고 있기 때문에 모남이라든지 신성통상이라든지 뭐 밥통 관련주라든지 소비재 쪽으로 옮겨가서 거기서는 단기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탑픽으로 뭐 종목들을 뭐 본다라면 호텔신라 너무 잘 팔고 나오셨지만 오늘 같은 자리는 사실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할 자리였습니다. 현대백화점, 뭐 신세계 그리고 호텔신라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저는 조금 조정을 받는다면 차트 위치를 잠깐 한번 보신다면요. 네네. 우리 호텔신라는 뭐 대표님, 양 대표님, 양쌤이 보셨다고 하시니까 네. 그렇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오히려 현대백화점은 양봉이 나왔습니다. 차트 네. 한번 지금 보시면 며칠 전에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눌림목,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들이 저런 눌림목인데요. 눌림목 구간에서 변곡점을 만들어주고 오늘 갭상승이 이어졌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저런 갭상승도 나쁘지 않다. 기관들의 수급은 계속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갭을 메꿔준다라면 오히려 저점 매수 구간이 되겠지만 어쩌면 갭을 메꿔주지 않고 그냥 반등이 나서 71,700원도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딱 보시면 어쩌면 호텔신라하고 비슷한 비슷해요. 그림이 호텔신라처럼 정고점 매물을 저렇게 음봉 형태로 받아내 오전에 양봉에서 일단 한번 이익 실현을 하고 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신세계는 현대백화점하고는 좀 다르게 방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제 지금 차트에서 연두색 라인이 크게 보시면 요 연두색 이평선이 있습니다. 이게 이동평균선 24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네. 현대백화점은 이동평균선 240일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간 상태인데 사실 신세계는 이 240 이동평균선 저항이 계속 머리에서 막고 있습니다. 저게 1년 이동평균선인데요.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 241선 위에서 누르고 있게 되면 주가가 잘 돌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나와야 되는 경우인데 호텔신라를 한번 보게 된다면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좀 돌파를 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만약에 이런 세 가지 섹터 중에서 가장 좋은 걸 고르라면 현대백화점, 네. 그다음에 호텔신라, 네. 그다음에 신세계 이런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물론 오늘 제가 면세점 관련주를 얘기했던 건 아니지만 사실은 탑픽으로 본다면 요 세 개가 제일 중요한 섹터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K뷰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이 확실하게 확인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룰 건 요 K뷰티나 면세점이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거 말고 이따가 제가 탑픽 종목 말씀드리겠지만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불매운동 수혜주 그런 섹터를 보자. 예, 그런 관점으로 오늘 중국 소비재주를 준비해봤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밥통이라든지 정말로 PM 풍년도 잘 갔고 그 대신 이제 네.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네. 쿠쿠홀딩스 이런 아이들도 아침에 오늘 이제 물론 장대 음봉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갭상승 나와서 가긴 갔잖아요, 오늘 그죠? 네. 물론 공략할 자리는 아니지만 29.77%까지 갔다 올라왔었어요. 제가 밥솥 관련주에 관심이 없어서 못 봤는데 대단하네요. 네, 오늘 거래량도 터지고 밥이 진짜 맛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요것뿐만 아니라 해서 숨겨진 종목을 제가 좀 이따가 불매운동 관련주들 그리고 모나미가 왜 가는지는 아실 거 아니야. 네네.
수혜주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만 아무튼 간에 이런 일본 불매운동 수혜주들의 흐름들이 당분간은 제가 시세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또 의류 관련주들의 흐름들도 뭐 충분히 또 공구음원 같은 종목들이 오늘 다른 시효이성 때문에 움직이긴 했지만 공구음원 같은 경우도 중국 수혜주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종목이어서 이런 반사이익 종목들이 K뷰티에서 조금씩 퍼지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소비주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셔야 된다라는 의견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탑픽 종목 두 종목. 하나는 예. 네오팜. 네.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요 네오팜이 아토피, 그다음에 생활보습, 그리고 자연주의 컨셉, 유아용품점 뭐 이런 병원 유아용품에서 조금 화장품 중에서 퀄리티가 있는 화장품들을 다루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나 아토피 피부 쪽인데요. 중국에 돈이 있는 부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저출산 관련주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오팜 같은 경우는 차트 위치도 굉장히 좋고요. 종목도 좋고 수급도 좋고 양쌤이 한번 보시고 나면 반하실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오팜 요거는 약간 중기적 관점으로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또 한 종목은 신성통상입니다. 뭐 신성통상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 중저가 의류 브랜드인데요. 최근에 수급이 좀 유입되면서 바닥권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매물대를 돌파하는 과정이어서 아까 네오팜은 조금 중기적 관점으로 좋고 신성통상은 단기적 관점으로 빠르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두 종목,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익을 드리는 시간, 필살기 종목 시간입니다. 지난주 한 주 시장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좀 어지러운 시장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지난주 우리 감쌤과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렸던 선물 종목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져 드릴 종목,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세 종목입니다. KBG, 솔트룩스, 센코 세 종목을 갖고 오셨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종목이 여기 하나 있어요. 해주시지. 자, 네. KBG는 실리콘 소재 사업 영위 및 정밀화학 바이오 사업, 2차 전지 소재에 관련주죠. 실리콘 응급제 차세대 응급제로 점유율이 확장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상한가 한번 가고 움직이면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어서 아주 예쁜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솔트룩스는 AI 관련주, 오늘 시간으로 마음 AI가 급등을 했는데 사실 마음 AI를 갖고 오고 싶은데 이게 또 저희 보유 종목이어서 제가 솔트룩스를 갖고 오긴 했습니다. 공공교육 금융기관에서의 인정한 이런 인공지능 대표 기업입니다.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는데 AI 관련주들 이제 계속 또 좋은 흐름들이 나오면서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로봇도 같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 센코. 네. 이게 또 센코인데 이게 또 약한 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요즘 얼마 전까지 센코는 저희가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상한가를 좀 먹어서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또 약한 코가 되고 있는데 다시 또 센코로 도약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맥신 관련주로 부각이 됐던 종목이죠. 국내 유일한 전기화학식 가스 센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글로벌 고객 확대와 자회사 시너지 효과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 테마주이긴 하지만 잡주의 성격만 갖고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꽤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 국면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좀 들어오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KBG, 솔트룩스, 센코가 진짜 센코가 됐으면 좋겠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 종목 리스트를 보니까요. 네. 제가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종목은 굉장히 좀 기대를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겠고요. 안녕하세요. 2020년 코로나가 한참 유행이었을 때 30년 동안 모은 목돈으로 셀트리온을 3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그 이후 점차 주가가 빠지더니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셀트리온 합병 이슈가 계속 나오는데 주가 회복 기대해도 될까요? 자,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30만 원에 사셨는데 지금 반토막 나셨다. 합병 이슈가 있는데 기대해도 될까요?
되게 목소리도 힘이 드신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반토막이에요. 네. 이거 셀트리온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 들어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 얘기를 사연을 딱 들었는데 제가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렵습니다. 참 셀트리온 참 어렵네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참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었었는데 주가는 진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보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합병이라는 이슈가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에서 지금 팔기에는 너무 좀 아깝죠.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합병 이슈가 나오고 나서 방짝하고 나서 그나마 지금 테마주, 초전도체나 맥신 관련주들이 이슈가 됐던 만큼 이슈를 몰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합병 절차에 본격 돌입을 했고요. 서정진 회장이 17일 기자 간담회담을 통해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해외 판매를 주도하고 있는 흐름이고 또 6개월 내에 셀트리온 제약을 또 국내 판매를 맡고 있는 회사와의 6개월 이후에 합병까지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이후에 사실 잊을만 하면 이 뉴스가 계속 지금 3사 합병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조금 구체적으로 밝힌 상태이고요.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합병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차후에 지금 주총을 통해서 12월 28일 두 회사를 합병하겠다라는 게 이 셀트리온의 플랜입니다. 그런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들이 한 주당 셀트리온 주식을 몇 주 이렇게 0.44 몇 번 주씩 배정을 받는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6개월 이후에 셀트리온 제약을 합치는 절차. 여기에서 우리가 장밋빛 전망으로 보게 된다면 통합 자원 활용과 대규모 투자라든지 그리고 원가 절감에 대한 공격적인 영업 그리고 재무 구조 개선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라는 내용은 또 장밋빛으로 볼 수가 있고 또한 시장 참여자들의 전망은 단기적으로 매출 감소가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지금 그림에 있어서 계속 우리가 기다려왔던 게 바로 합병에 대한 이슈가 아니었을까 하기 때문에 지금 결과가 나온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오르고는 있지 않지만 매도 자리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가까지 30만 원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가격까지 올라온다라고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합병 이슈, 그다음에 그 6개월 이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합병 그 정도까지 좀 보시면서 중장기 관점으로 좀 놔두시면 어떨까. 지금 저는 일단 합병에 대한 결과를 좀 지켜보시면서 홀딩을 하시는 게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 물타기는 저는 조금 반대다. 왜냐하면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비중이 많아버리면 또 더 고통스러워지니까는요. 비중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아주 많지 않다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여기서 추가 매수는 또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추가 매수는 안 된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간 참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항상 또 힘드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이 많이 접수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또 위로를 해드리면서 좀 명확하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무료 특강에서 어떤 이야기들 위주로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온라인 무료 특강에서는 1타 클래스 감세미 종목 선정 시간에 오늘 마야마이에도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렇게 불꽃 저점에서 불꽃 특강에 오는 종목들이 아주 요즘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센 종목으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